안녕하세요. 이현철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로저스와 마슬로우의 이제 인본주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듯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로저스는 이제 내담자의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프로이드의 이제 과거의 결정론, 그다음에 행동주의의 학습 이론, 강화, 그다음에 인지학파의 선습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주체성, 그러니까 가장 나의 아픈 점은 나고, 그리고 우리는 주체성이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자는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력자의 역할, 것을 이제 인본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상담자의 관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의 문제죠. 이게 바로 이 주체성이죠.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기성세대가 보는 관점하고 지금 어린 청소년들이 보는 관점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나의 관점, 그러니까 나의 기성세대의 관점이 아니고 어린 청소년들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라는 자체가 이런 주체성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인본주의가 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로저스의 이론을 보면서 이제 성격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로저스는 지금까지 그 상담사적인 방법,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이제 정신 분석가가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상사의 갈등을 오이드퍼스 컴플렉스, 아버지의 갈등으로 비추어서 해석하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의미론적 접근이다. 이것은 바로 그냥 상담사의 관점이지 이게 어디 클라이언트의 관점이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제 비판하면서 상담사가 해석하기보다는 이 내담자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에 강점을 두는 이런 인지적 접근을 나는 시작하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거기서 이제 현상학적인 장이라는 피노미널리컬이죠. 필드, 이제 현상학, 철학에서는 현상학이라고 그러죠. 이 현상학적 장 개념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장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현상학이니까 현재 지각하고 있는 의미야 현실 세계. 그러니까 이 말은 왜 현재를 강점을 두냐면 프로이트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지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 프로이트의 어떤 결정론 쪽의 관점이죠. 근데 그러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냥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 세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지보다는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깥 세상을 보고 의미하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 주관적이죠. 첫째 주관적이고 현재다 이거예요. 과거의 결정을 받지 않고 이 현재 지금 보고 있다. 그럼 나 이현철이가 현재 이 상황을 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 관점을 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이트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나의 그 경험 과정을 기초로 해서 현재의 어떤 소셜 팩트, 그러니까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랬지만 이 인본주의는 그 프로이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죠? 자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기를 우리가 뭐 셀프보다는 더 셀프라는 개념이 더욱 저희 정확한 이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셀프 그러면 자아고 더 셀프죠. 이 자기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융의 집단 무의식하고도 관련이 있죠. 근데 이제 마슬로우는 그것을 이제 부정을 하죠. 저기 로저스는 부정합니다. 마슬로우는 인정을 하고, 뭐 이따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자기라는 것이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는 더 이상 분석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지 틀보다 더 큰 나라는 이 셀프가 지금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관점에서 그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적 중고 체제라고 합니다. 내적 중고 체제라고 해가지고 로저스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그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internal frame of reference, 내적 중고 체제. 그래서 주체적 존재로 아까도 인본주의는 주체적 존재로 자기는 이런 내가 세상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 틀의 집합, 이 집합이 나란 얘기죠. 이게 자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뭐 A라는 뭐 어떤 상황부터 해서 N이라는 상황까지 다 내 해석을 하죠. 이것의 집합이 바로 나고 이것이 나의 성격이라는 얘기죠. 이 성격에 의해서 우리가 그 프로이트 이후는 다 행동으로 보죠. 여기서 나의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가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의 집합이 바로 나고 이것이 바로 성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이상 프로이트처럼 분석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그냥 느끼고 있는 나죠. 그렇죠? 나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로저스의 이제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그랬지만 뭐 비코치케나 그 피아젯은 어떤 세마라는 틀에서 우리 행동이 나온다고 했지만 이분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자기라는 틀, 그러니까 세마보다 더 크죠. 네? 세마보다 더 큰 이 자기라는 것에서 이 자기는 뭐 세마처럼 어떻게 구성되고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나의 성격은 자기란 얘기죠. 여기서 행동이 나온다. 근데 이 자기는 뭐 쉐마처럼 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다 이거죠. 총체적. 더 이상 분해할 수도 없고 총체적이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최초의 이 자기를 총체적으로 본 개념이 바로 이 골든스타인입니다. 골든스타인. 이 골든스타인 이분이 자기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고 또 세마처럼 구성되는 과정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냥 분해할 수 있는 원자라는 개념이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니까 자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 자기라는 것은 뭐냐면 현상학적 장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이 자기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이 나온다. 그럼 당신의 성격은 뭐냐? 나의 성격은 뭐냐? 자기죠. 그죠? 그럼 자기가 뭐냐? 그러면 더 이상 모른다는 얘기죠. 총체적 개념이죠.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추상적 단계, 무슨 그 피아젯의 인지적 단계처럼 구성되는 것도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내가 지금 나가 자기고 이것이 나의 성격이고 나의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 지금 얘기했듯이 그럼 그럼 나의 성격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로저스가 개발한 이제 큐소트 개념이 있죠. 이 큐소트 개념에 의해서 나의 성격을 나의 자기를 안다는 얘기죠. 이 큐소트 개념. 그래서 누가 여기까지는 저거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 큐소트 개념까지는 안 하고 이건 또 이 큐소트 개념은 또 만나가지고 서로 또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과정에서 큐소트 개념까지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성격이 뭐냐? 자기다. 자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최소의 원자단이다. 이게 자기다 이게. 그래서 이 자기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집합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으면 큐소트라는 개념으로서 나의 성격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우리가 아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희 학부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자, 연인하고 헤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뭐 프로이드 같은 것은 뭐 과거의 경험, 아버지와의 엄마 이런 관계 속에 있지만, 이 로저스는 연인하고 헤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굿바이 떠나고, 그쵸? 이게 성격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자기라는 게죠.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사람은 어떤 이 룰루랄라 한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이별 과정 속에서 많은 이별 과정 속에서 매달리고 또 잊지 못하고 그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별을 했을 때는 어떠한 것이 옳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본주의죠. 자기 스스로가 터득하고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별을 할 때 룰랄라 하는 거고, 이 사람도 많은 과정 속에서, 그죠? 많은 과정 속에서 이분은 계속 매달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자기가 구성돼가지고 또 잊지 않고 계속 매달리는 거로 자기가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이 자기는 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의 성격이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의 성격이고, 이게 바로 큐솔트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를 그것도 뭐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분석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로저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성격은 그야말로 그냥 자기예요. 더 셀프. 성격이 뭐냐? 자기다. 자기는 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큐솔트로서 자기를 이해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분의 성격 이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나가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자기라는 개념에서 좀 더 이분이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뭐 락강하고 만날 수도 있고, 많이 넓게 해석하면요. 이제 그렇게 자기를 또 두 번째로 또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어떻게 해석했냐? 두 번째 자기는 뭐냐면 이제 실제 자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자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 자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나온 대로 실제 자기가 있는데 간단해요. 나는 보수인데, 그죠? 조국을 바라볼 때, 좀 이런 표현이면 난 보수인데 내 직장은 진보 쪽이에요. 근데 내가 조국을 바라볼 때는 나의 실제 자기로서 해석하지 않고 뭐란 얘기예요? 가치의 조건화. 예? 내가 밥 먹고 사는 직장이니까 그 진보의 직장, 그다음 진보의 분위기, 이 가치의 조건화에서 나하고 별도로 다른 사람으로 조국을 해석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상자기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조국에 대해서 반대인데 할 수 없이 내가 직장에서 뭐 진보당에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조국을 찬성하겠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자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분이 더 신충적으로 왜 락강하고 만날 수 있는 건 뭐냐면, 락강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분열적 주체에서 잃어버린 나, 이제 이 잃어버린 나가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실제작이죠. 잃어버린 나가 실제작인데, 가치의 조건화, 부모님이 나는 가수가 되는 것이 나의 실제작인데 부모님이 자꾸만 가치의 조건화를 건다. 이게 이 세상에 뭐 대타자의 어떠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출세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가치의 조건을 하니까 나를 잃어버렸죠.
나를 잃어버리고 나는 그 부모님의 관점에 따라서 가치의 조건에 따라서 나는 그야말로 의사가 됐다. 예? 그럼 때 이 잃어버린 나의 실제 자기는 뭐예요? 가수죠. 이게 바로 실제 자기입니다. 그 실제 자기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이 현재의 관점, 인본주의 자체가 현재의 관점이니까 저가 이 락강처럼 뭐 잃어버린 나, 그 다음에 그걸 찾는 꿈, 뭐 그러니까 주의상스의 주체, 이건 이제 과거의 관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보면은 우리가 저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현실에서의 실제 자기야 나 이상 자기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한다 그러면 물론 현재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관점이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 실제 자기를 그냥 로저스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는 잃어버린 나, 그 실제 자기고, 그렇죠? 실제 자기고 아버지에 의해서 덧쓰여진 나, 이게 이상 자기죠. 근데 아버지에 덧쓰일 때가 이게 가치의 조건화죠. 예? 이게 가치의 조건화가 이분은 이제 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랍니다. 조건을 관심이죠. 그러니까 칭찬할 때 어떤 기준이 있죠. 그게 바로 조건이죠. 이런 조건적 긍정적 관심. 일단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또 그 자기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포괄적 수용.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무조건적 긍정 관심,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에서 내담자는 이 포괄적 수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상담자는 죄송합니다. 좀 오타가 났네요. 자, 상담자는 포괄적 수용, 내담자는 인정 욕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뭐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조건을 걸죠. 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뭐 나는 너를 칭찬할 거야. 이게 조건이야. 너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럼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어. 응? 너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어. 너가 좀 이랬으면 바래. 이게 바로 조건을 간 긍정적 관심이죠.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 로저스는 이제 상담 기법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되는 학자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으로 상담하라.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뭐냐? 그냥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거. 그죠? 상담자는. 제가 뭐 위기 청소년을 뭐 이제 재능 기부로서 상담하고 있지만 저희 그 관점에서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 동등하게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저는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배우자가 당신은 좋아하는 애하고 싫어하는 아이가 성격이 구분된대요. 학생들을 봐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냥 뭐 묻고 넘어가고 싫어하는 애들은 뭐 야단치고 그게 다 눈에 보인대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뭐 차별적으로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죠. 고치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인고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가심이 뭐냐? 상담자는 좋아하는 아이든 싫어하든 그냥 다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 내담자는 인정 욕구예요. 내가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나는 비록 가출을 했지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정 욕구죠. 인정 욕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융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가 참 명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디 그 이론에서도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얘기죠. 이게 인정 욕구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지금 조건에서만 사랑하지 말고 나 지금의 나를 인정하라는 얘기죠. 인정 욕구. 이게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존재하는 자기와 이상자기 불이치가 심리적 질병의 원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하는 자기, 나는 보수인데 나는 진보로 살아야 되니까 이 불이치가 심리적 질병의 원인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꿈을 버리고 나의 꿈을 버리고 이 세상의 꿈을 찾는 것이 바로 심리적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치의 조건화가 뭐냐? conditions of worth.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게 막 참 그 뭐야 많은 의미를 내린 얘기인데 이 자체도 로저스는 이 가치의 조건할 때 이게 동생을 예뻐해야지 그래야 착한 아이야. 이 말 자체도 가치의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만약에 아이가 동생을 때릴 때 얘는 뭐냐면 가치의 조건할 때 예뻐해야 된다는 엄마의 가치의 조건으로서 키워지기 때문에 얘는 뭐야? 만약에 애를 때리면 내가 안 때렸어. 그쵸? 손이 때린 것이야.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이 심리적 질병의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뭐 가치의 조건 없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애를 키운다는 거. 사회하고 또 이것도 그럼 어떻게 또 이게 할 것인가? 많은 이제 의문점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가치의 조건하다. 그럼 사회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회화는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 요것은 이제 내담 저기 로저스가 좀 그 뭐라 그럴까. 로저스 이론의 이제 하나의 이제 뭐 함정,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럼 가치 조건을 나와서 사회화인데 그럼 사회화 없이 아이를 키운다?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하게끔 해라? 근데 이제 로저스 입장은 그러다 보면 더욱 자기 스스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더 질서 사회화된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거니까. 우리가 암만 남의 강요에 의해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터득할 때가 그게 진정한 자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로저스의 뭐 말도 우리가 굳이 뭐 또 이렇게 뭐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에요. 저가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자꾸만 빈번히 드는데 저는 뭐 유학은 안 갔지만 유학 간 친구의 얘기를 이제 하는데 걔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정말 뭐 공부 안 하면 할 수 없는 곳이래요. 뭐 저는 뭐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나 주변이 뭐 그냥 시골 하나에 이제 학교만 딱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심심한 거죠.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를 가면은 이제 호숫가가 있는데 그 편말이 있는데 전봇대도 얘기했지만 3마리 이상 잡지 말라. 그렇게 편말이 간혹가다 붙는데 그러면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3마리 잡는 친구들이 있고 그죠? 그 이상 안 잡는 친구들이 있고 요때다가 기회다. 뭐 누구도 지키지도 않는데 내가 뭐 3마리만 잡을 필요가 뭐 있어. 5마리, 6마리 잡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치의 조건화로 키운 아이들은 우리가 5마리, 6마리 잡는 애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터득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뭐랄까
무질서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세 마리를 잡는 누가 보든지 안 되든지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로저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좀 그런 점도 있어요. 저는 저 성격이 좀 깔끔 떠는 성격입니다. 깔끔 떠는 성격이 가지고 신발 같은 것도 바르게 놔야 되고. 근데 이걸 한번 가치의 조건화가 돼도 이게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가지런하게 신발을 놔야 된다는 것을 터득해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계속 가치의 조건을 신발 들어올 땐 신발 가지런히 놔라, 남이 밟지 않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가치의 조건을 걸어도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지 않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비코치키의 내적 언어하고도 이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로저스를 이해하는 점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내적 언어의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여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상행동의 원인이 뭐냐? 자기의 불일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자기와 이상 자기의 불일치, 그죠? 이상 자기의 불일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개념과 경험감의 불일치. 아까 이건 이제 이건 동떨어져서 봤는데, 내가 이제 저가 얘기한 이 자기의 불일치는 이 로저스의 관점을 좀 확대한 거, 그러니까 실제 자기와 나의 이상 자기.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이 세상에 물론 지금이야 가수야 지위야 명성을 얻는 거지만 예전의 사고 방식으로 이게 그 자기의 불일치죠. 나는 시인이 되고 싶은데 셀러리맨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신경증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개념과 경험과의 불일치는 나는 좀 보수적인 자기 개념이 있는데 나는 진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불일치가 어떤 이상 행동의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융을 배울 때 그 이제 개별화된 인간, 이 개별화된 인간의 그 하나에서 이 개별화된 인간은 융이 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MBTI, 그러니까 융의 그 성격 유형을 가지고 이제 MBTI로 이제 좀 더 확대시킨 거죠. 그 개별화된 인간은 이 MBTI의 어느 유형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개별화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MBTI 어디에 속했다는 것은 그분은 개별화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느 유형에 속하죠. 근데 이러한 분들이 개별화된 인간이고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럼 이 개별화된 인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개별화된 인간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박해불안도 연관되죠. 하고 싶은 얘기를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거 드물죠. 네? 어렵죠. 그 상황의 분위기, 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을, 그 주변 상황을 보면서 나의 생각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를 하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뭐예요? 일명 푼수라고 하죠. 푼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냥 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이게 푼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로저스의 이 실제 자기와 이상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푼수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푼수기.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개념과 경험을 일치시켜라. 그건 뭐냐? 이런 사람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쁘게 얘기하면 푼수기죠. 그러니까 이 푼수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 푼수기를 좋아해요. 왜? 저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푼수기가 있다고 들어도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진솔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자기 개념과 경험감의 일치는 뭐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그게 이 개념이 우리가 그 상담할 때 진솔성이 있죠. 진실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해라. 일치성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을 달리하지 말고 남하고 가까워지려면 나의 것을 밖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게 이 진솔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냥 터놓고 다 얘기하는 거죠. 그쵸? 분위기 파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 파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박해 불안 벗어나기죠. 그러니까 뭐 성격 이론이 이게 뭐 1의 심리학, 2의 심리학, 3의 심리학 이렇게 다 구분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프로이트의 왜 프로이트가 이 심리학의 아버지고 기초를 터득했다는 것은 이 프로이트의 이론이 다 지금 이분들이 이 좀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자기 개념과 경험과의 부딪히는 박해불안 벗어나기예요. 박해불안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저스는 이제 1902년도에 1987년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공학도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고, 근데 아버님이 뭐랄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뭐랄까 규칙, 그러니까 뭐 집에서 뭐 게임하는 것도 안 되고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인간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집안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면에서도 그렇게 얼굴이 뭐 자상한 느낌이 드시죠. 뭐 이게 뭐 이렇게 일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기독교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뭐 집에서 뭐 게임 같은 것도 못 하고 뭐 아주 철저하게 엄격한 이런 그 규제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뭐냐면은 이 자기 실현 경향성.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것이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걸 누가 신트로피라고 해요. 신트로피.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우리 인간은 무조건 태어나면은 자기 실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신트로피. 예? 그러니까 자기 실현성은 뭐냐? 아까도 했지만 실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만 뭐예요? 박해 불안을 벗어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발견한다는 얘기죠. 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건 자동적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 나를 발견하는 이런 경향성, 이 경향성은 이분은 과거에서 안 찾아요. 과거에서 안 찾고 아까도 했지만 철저하게 현재에서 찾고 과거에서 찾으면은 프로이트의 함정에 빠지니까 마슬로는 과거에서 좀 찾으세요. 마슬로는 좀 이 로저스와 마슬로의 차이점은 마슬로는 그래도 무의식 가정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고 무의식 가정을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그때 그 마슬로의 자아도 융의 집단 무의식의 더 셀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안 그래요. 그냥 자기 실현성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냐? 뭐
미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런 경향성을 왜 갖고 있냐? 꼭 만약에 융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왜? 우린 집단 무의식인 더 셀프가 있어. 그렇죠? 집단 무의식이 더 셀프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만약 로저스를 융의 관점으로서 해석하면은 융이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인 더 셀프가 실현되는 과정이 자기 실현 경향성이죠. 더 셀프가 하는 것이 이 자기 실현 경향성이죠. 근데 이분은 융으로 해석하면은 근데 로저스는 과거로 들어가면 프로이트의 함정에 빠지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경향성을 갖고 있어. 그죠? 이게 신트로피야.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 왜 그런지는 몰라. 그냥 갖고 있어. 뭐 씨앗이 나무씨가 되듯이 인간이라는 것은 그걸 갖고 있다.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몰라. 왜? 그걸 얘기하다 보면은 프로이트의 함정에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도적으로 그냥 갖고 있어. 자기를 찾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자기를 찾게 하는 것이 상담사의 역할이야. 그 상담사는 뭐냐? 그냥 조력자야.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자기 실현 경향성은, 이것은 주관적 자기 실현 경향성이에요. 응?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주체의 실현 경향성이죠. 이게 바로 현상학적 자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올바른 인간이냐,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구성주의적인 관점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상학적 장애라는 그 자체는 구성주의적 관점이죠. 지식의 절대성이 아니죠. 단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아니, 모든 사람이 예스요. 근데 나는 노야. 그럼 모든 사람이 예스 했다고 해서 나는 노니까 나 한 사람만 노했으니까 뭐 10명 중에 9명이 예스고 1명이 노야. 그러면 내가 틀린 거냐 이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이건 공리주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예스니까 그냥 뭐 따라간 거죠. 근데 이것이 나는 틀리고 모든 사람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죠. 응? 사회를 살다 보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처럼 이분의 그 실현 경향성은 모든 사람이 뭐 9명이 옳고 나는 아닌데 내가 하는 거냐 이 아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기 실현 경향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상담사는 퍼실레이티 조력만 한다는 얘기죠. 옳고 그리면 안 된다. 얘기죠. 상담은 그다음 자아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좋은 점을 정하고 여기에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숙제해야 된다. 숙제를 하든 일찍 일어나지 않든 이것은 자기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아이하고 숙제를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부 못하는 데라는 대로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력자는 붙돋아 준다는 얘기죠. 응? 뭐 공부를 잘해야 이 세상에서 뭐 지위와 명예를 가져야 잘 먹고 잘 살아야 이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못 살아도 그렇죠? 못 살아도 나의 관점대로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분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사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뭐야? 가치의 조건하죠. 가치의 조건.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내가 정말 노숙인으로 살고 싶다. 그럼 그것도 자기의 관점인 거예요. 현상학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분 저한테 뭐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게 과격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아니 사실은 그래요. 이분은 그냥 뭐 아, 태어난 그릇이 그거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릇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이것이 뭐 더 큰 그릇이라 가지고 뭐 그것이 더 올바른 삶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뭐야 그 조력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너 스스로 판단하는 거. 비지시적 기법이죠. 그렇죠?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당신은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당신이 스스로 판단해라.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에 자기의 그 이론을 비지시적 기법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비지시적 기법에다가 내담자 중심을 이렇게 했다가 그럼 내담자 중심 그러니까 또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틀린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 상담자와 내담자는 똑같다. 예? 우리는 단지 조력하는 역할이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 아까 되겠죠. 큐쇼트, 비지시적 상담, 조력자, 그래서 뭐 참 만난 집단, 엔카운터 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것을 이제 찾으러 갈 때는 이런 그 만난 집단에서 그러니까 동료 집단이죠, 우애 집단이죠. 뭐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 사람들이 만남 이게 다 참 만난 집단이에요. 서로 이해하면서 왜 그 간다는 얘기고 진솔성,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이게 다 설명되죠. 하여튼 이 우리가 그 로저스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포괄적 수용이죠. 좀 상담자 입장에서는 오나 수용. 이게 무조건적인 오나 수용입니다. 다 수용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상담자 저기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인정 욕구. 그렇죠? 그래서 수용 등의 의미로 상담자는 어떠한 감정과 태도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죠? 감정과 태도도 기꺼이 받아. 포괄적인 수용이죠. 온화함.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온화함이죠. 이게 바로 그거 인정 욕구.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인정을 하라는 얘기죠. 이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요. 잔소리를 막 해요. 그렇죠? 공부 좀 해. 뭐가 될라 그래? 어떻게 할라 그래? 인서울은 해야지. 너 인서울 못하면 이제 장가도 못 가. 군대도 못 가.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죠. 근데 그러지 말란 얘기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라. 응? 응? 우리는 단지 뭐라는 어떻게 보면 과제 분리. 애들러의 과제 분리. 뭐 빛꽃지기의 내적 언어. 단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뭐라 그럴까 어떤 조력장 역할 스스로 하려고 응? 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뭐 알아서 해 이 정도라는 얘기죠. 응? 뭐 네가 하기 싫으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죠? 근데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너의 인생 사는데 좀 보탬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 과제 분리 이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응? 뭐 1등 하면은 뭐 줄게, 뭐 사줄게 이런 거보다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물론 이유를 설명할 때는 이것은 나의 관점이야. 이것은 나는 단지 나의 관점을 제시할 뿐이지 선택은 너가 해야 되고 이게 비지시적 기법이죠. 그래서 네가 알아서 또 관점을 구성을 해. 이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를 보면 내담자들의 적이 고통스러운 방어, 이상한 감정들을 나타낼 때 반대로 좋고 긍정적이고 성성을 표현할 때 똑같이 수용한다. 저거 아까도 했지만 저는 좀 차별을 한다 그래요.
좀 싫어하는 아이, 좋아하는 아이. 뭐 제가 위기 청소년을 봐도 똑같 좋아하는 저도 좀 그런 느낌인데 좋아하는 아이는 이제 뭐 맛있는 거 잘 사주고 뭐 그런데 싫어하는 아이들은 뭐 자기 입도 안 섞어요. 안 섞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차별적으로 애를 이제 대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싫단다. 내가 좀 더 어른스럽게 행동을 해야 너에게 그쵸? 뭐 사랑을 줄 수 있어라지 가치의 조건하는 그쵸? 안 된다. 우리가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는 나는 꽃처럼 편한다. 그죠?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는 나는 꽃처럼 편한다. 인정받지 않을 때 바로 이상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그 마슬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정받지 않을 때. 그럼 그때는 누구 그때 보고 자 공감 내적 참조 측에서 두려움, 분노, 상냥함, 양이죠. 이거 어떻게 맞지? 상냥함,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또한 그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의미까지도 감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당신이 감지한 그의 세계를 전달해 주는 것. 이게 공감이라는 것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공감점, 비지시적 기법, 진솔성, 공감 그런 걸 강조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감은 뭐냐? 그죠? 역지사지 거기에 끝이지 않고 그죠?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민감하게 하니까 역지사지죠. 또 그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감지하고 그의 관점에서 또 내가 감정한 것을 걔한테 전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 생각은 좀 뭐 이래 이게 바로 이제 공감이죠. 예? 그가 보는 관점에서 예? 내 생각은 이래 그죠? 당신이 감정한 그의 세계에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동감과 공감을 구별했죠. 동감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해석한 관점에 애가 머물 때가 동감이죠. 그렇죠? 이 동감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응? 내 생각에는 너가 해석한 그 관점은 좀 이렇다고 들어. 이게 바로 공감이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분은 이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제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 융은 개별화된 인간, 이 로저스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펑셔널 맨, 뭐 퍼슨이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제가 그냥 맨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 볼 마슬로우는 자아실현적 인간, 프로이트는 박해불안, 그렇죠? 이게 다 건강한 사람이죠. 프로이트는 박해불안, 융은 개별화된 인간, 개발한 인간은 더 셀프를 찾아가는 인간이죠. 그 다음에 그 로저스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왜 이분이 이제 기능하는 사람으로 보면 제가 거기까지 얘기했지만 이분이 이제 체계 이론입니다. 체계 이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봐요. 그 유기체의 개념이 인간을 유기체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체계 이론으로 보기 때문에 체계 이론은 뭐 한 곳의 변화가 다른 곳의 변화를 이끈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한쪽 부분이 변화를 일으키면 다른 쪽 부분도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좀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뀌면 다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된다. 이런 게 체계 이론이죠. 그래서 체계 이론이기 때문에 체계 이론은 이제 기능을 이제 좀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성격은 뭐냐? 자기다. 그렇죠? 성격은 자기다. 자기는 분해할 수 없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이제 골든스타인의 총체성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이제 골든스타인이고, 골든스타인의 자기는 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몰라요. 인지학파는 어떻게 구성된다는 식으로 스키마로 해석하죠. 몰라요. 단지 현상학적 장, 자기 이 세상을 의미하는 해석, 뭐 매달리는 사람, 빠이빠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매달린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빠이빠이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격은 자기라는 얘기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큐쇼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의 성격을 분해할 수가 있지. 이것이 뭐 큐쇼트도 뭐라 그럴까 완전히 이분이 또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왜? 빠이빠이 하는 성격과 매달리는 성격과 아무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가 없죠. 그렇죠? 빠이빠이 하는 성격이 옳다? 그건 자아심리학이죠. 이 사람은 빠이빠이 하는 성격도 옳고 매달리는 성격도 옳고 이건 그냥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큐스를 들어서 자기를 보면서 이거 또 변해가는 거. 변해가는 것도 자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저스는 자기가 성격이고 그러면은 이 자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자기하고 이상 자기가 있는데 일치하는 사람 실제 자기하고 이상 자기가 일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이것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표현했죠. 자, 일치하는 사람.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여기 다 포함되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다.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아까도 했지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구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이게 포괄적 수용이죠. 아니 내가 가치의 조건을 해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애만 이뻐하게 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개방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은 이제 경험에 대한 이 개방성이 있어. 실존적인 삶을 산다. 뭐 실존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 하루하루 그렇죠? 실제 자기와 이상 자기의 조화죠. 실제 자기와 이상 자기 조화. 또 어떻게 볼 때는 이거는 이제 학자의 관점마다 틀립니다. 실제 자기와 이상 자기의 조화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실제 자기로 삼는 것이 실존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의 관점에서는 실제 자기로 삶을 사는 것이 실존적인 삶이죠. 실제 자기와 이상 자기의 조화는 그야말로 또 가치의 조건이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진보지만, 내가 보수지만, 그럼 진보에서도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밖에 불안 벗어나는 사람이 실존적인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네네네 그럴 때 나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아닌 사람이죠. 그렇죠? 권위주의 성격 가진 사람들은 윗사람가 예스면 다 예스죠. 노라고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권위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 뭐냐면 뭐 자신을 신뢰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신을 신뢰한다. 당연하죠. 나를 신뢰하죠. 그래서 이건 락강도 그런 말을 했어요. 락강도 뭐냐면 주의상스 주체는 N을 발견하는 과정 아닙니까? 사과의 의미를 계속 새롭게 승화된다는 것은 주의상스의 주체죠. 뉴턴의 사과, 그쵸? 마주일력,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질투의 사과, 그쵸? 질투의 사과, 그 무슨 전쟁이에요? 아주 또 생각이 안 나네? 아킬레스하고 그리스, 그 전쟁의 사과, 그 다음에 사과 그러면 그냥 먹는 사과, 그쵸? 이런 거, N의 발견, 그럼 사과를 또 새로, N을 또 다른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주의상스의 주체고, 이것이 창조죠.
이게 창조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창조적이죠. 그러니까 뉴턴 같은 사람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소질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한 거죠. 프로이트도 그렇고 창조적이죠. 그다음에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자유의지, 그렇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실제 자기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저는 항시 뭐 건강한 사람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박해불안 벗어나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남의 눈치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히스테리죠. 이거 전번 때도 얘기했죠. 내가 한 일을 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직장 상사의 관점에서 보는 거. 아 이거 우리 직장 상사가 도장 찍기.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번에 학교 행사가 있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귀찮아요. 근데 어떻게 돼? 얼굴 도장 이건 뭐란 얘기야? 그냥 높은 사람의 얼굴 도장 찍기. 이게 다 뭐냐면 히스테리스적 사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거지. 뭐 그걸 얼굴 도장 찍으려고 그걸 가고. 주체적으로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선택의 자율성이 없는 거죠. 뭐 이런 분들, 이러한 성격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또 너무 독불 장군이 그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다른 관점의 성격이고 하여튼 그래서 로저스의 성격은 이렇게 이제 자기 이론을 중심으로 했다. 여기까지 보고 마슬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